갈등으로 점철됐던 2016 대한민국. 아동학대, 여성혐오, 국정농단 등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의 역할론도 주문되고 있는데요. 2016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사회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보신 화면의 내용을 보면 정말 2016년 올해는 정말로 정치, 사회적으로 위기, 너무나 큰 혼란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올해는 정말 유례가 없는 네. 이제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죠. 네네. 지난 10월에 네.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나타나면서 네. 결국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되고 현재 그렇죠. 탄핵 심판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연말이 네. 모두 사라진 듯한 네.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변호사님 올 봄에는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게 우리나라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원영이 사건이라고 네네. 얘기하는 그 사건은 그 계모가 네. 7살 된 원영이를 결국 네.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죠. 네네. 그래서 아이가 뭐 더럽다고 뭐 낙스를 뿌린다든지 그렇죠. 굶긴다든지 추운 베란다에 그냥 놔둬서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원영이 사건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죠. 과연 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해라. 그 신고를 주변에서 받았는데 네. 그게 한 2만 건쯤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네. 근데 2만 건 중에 네. 실제적으로 한 반 정도 해당되는 게 아동학대로 판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의 한 80%가 네. 그 가해자가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아이는 뭐 사랑하는 아이는 뭐 매를 주고 네. 뭐 떡보다 매를 더 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내 아이는 내가 이제 매로서 다루 이제 훈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훈육과 이걸 약간 이제 혼동을 해서 네네. 이게 학대가 결국은 이제 훈육하다 보면 아무리 사랑의 매래도 네.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면 이제 그 결국은 이성을 잃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학대가 되면 아이들한테는 사랑하는 그 부모한테서 학대를 받으면 네. 이 결국 의존할 데가 없어서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훈육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네. 지금 이제 기도 크리스찬에서나 이런 데서 네. 뭐 어버이 학교나 뭐 아이 학교나 이런 데서 네. 많이 가르치고는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뭐 교육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대책도 많이 나왔나요? 그렇죠. 일단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애들, 네.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네. 그 집에 있는지 아이가 네.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또 각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결국 아이에 대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선생님을 시켜서 그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가 이상한지 이런 것도 한번 보게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이제 의무화했어요. 이제 이혼하는 때 가정법원에서는 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이제 뭐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네. 계부나 계모 밑에서 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결국 아동 학대가 아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네네. 그래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이혼 소송할 때는 네. 당사자들이 받도록 이걸 의무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학대에서 이제 사망까지 일어난 그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최고 사형까지도 할 수 있도록 네. 처벌 기준도 강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 시설 종사자, 네네.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그렇죠. 종사자들의 경우에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네. 그런 규정도 만들었죠. 뭐 유치원에서 CCTV도 많이 요즘 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CCTV도 이제 전부 달게 해서 네. 지금은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 예방적 효과가 그렇죠. 있죠. 네. 근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렇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 여전히 네. 아동 학대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전환이 네.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또 올해 이슈되었던 이 동성에 관한 문제, 네. 이 동성으로 뭐 인정하자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 동성에 관련 군형법에 대한 어떤 위헌 소송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김조광수 씨가 이제 동성애 혼인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이제 소송을 했는데 받아주라고. 네. 그게 이제 각하됐다가 또 항고했다가 이제 기각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혼인신고는 그 법 자체가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결혼 제도가 돼 있어요. 네. 그 동성 간의 혼인 신고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이성 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 조항이 바뀌어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뭐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제 군형법이 좀 문제가 돼서 네. 군형법의 경우에는 이제 추행의 경우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네. 돼 있는데 여기 추행이 뭐냐면 그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군대에서도 강제추행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도 있듯이 군형법에도 강제추행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일반 형법에는 추행제 규정은 없어요. 추행이라는 것은 강제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같은 동성 군인끼리 서로 좋아해서 서로 이제 관계도 하고 네. 그런 경우 추행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강제 추행이 아닐 때는 처벌 안 합니다. 네. 민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죠. 네. 근데 군형법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 추행죄 규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다. 차별이다. 왜 성적 네.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좋아서 서로 했는데 네. 이거를 왜 군형법으로 처벌하느냐. 그래서 위헌 소송을 냈죠. 네. 근데 위헌 소송에서 어떻게 5대 4로 합헌이 됐습니다. 네. 그 4명은 네. 처벌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근데 아슬아슬하게 5대 4로 합헌이 됐는데 이제 그때 합헌된 이유는 군의 네. 어떤 전력 증강의 어떤 그 위해도 되고 네. 또 전체 위계 질서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서로 군인끼리 서로 사랑을 하면 그렇죠. 군 전력이 문제가 된다. 네. 우리나라가 아주 위중한 안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합헌으로 됐지만 네. 5대 4로 됐기 때문에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 지지론자들이 네. 이제 이 결국 헌재 재판관이 바뀌게 되면 네. 누군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뒤집힐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이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의 해석, 해법이 참 단순하지는 않는데요. 네. 많은 연구가 참 필요하는데 또 특히 이슈된 게 이게 문화 또 예술 종교에 나타난 이 성폭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난 전문직으로는 이제 칠레에 있는 외교관이 네. 그 미성년자를 성추행해서 그럼 칠레 방송에 그 보도가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칠레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학계에서도 네. 성추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문학계에서 성추문이라는 것은 문학계 자체 내에서는 이런 성추행에 대해서 인식이 네. 지금 시대가 옛날과 달리 많이 변했는데 네. 이 변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들이 네. 지금 SNS 시대라 그렇죠. 그냥 클릭만 하면 그에 댓글이 달려서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네.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가 돼서 사실은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을 읽지 못하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특히 그 문학계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한번 많았었죠. 성추행.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종교인들도 무슨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네. 하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할 네.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종교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실은 늘어났지만 그게 네. 진짜 성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함정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예방적인 효력으로서는 만약에 진짜 성범죄자로서 처벌받고 진짜 성범죄자가 맞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출교를 하거나 면직을 하거나 하는 네. 이런 어떤 징계 절차가 이렇게 명확히 정립돼야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또 하나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9월에 진행된 이 김영란법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에서도 네. 정말 최강의 부패 방지법이다. 이제 이런 최강의?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사람 간의 어떤 정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와 이제 선생님,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네. 그 스승을 굉장히 존경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뭐 스승의 날 뭐 커피도 사드릴 수도 있고 네. 또 뭐 카네이션도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스승의 날 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일체 안 받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뭐 화해업자라든지 또는 무슨 뭐 식당이라든지 네.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이 네, 컸죠.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김영란법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죠. 네.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할 때 네.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그 청탁을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고향의 어떤 어르신이나 네. 그러면이 좀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갔을 때 네. 저 좀 성공하더니 말이야 이런 것도 안 들어준다고 막 욕을 먹고 그러기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지경에 그렇죠. 처했는데 김영란법이 딱 생기니까 네. 이걸 들어주면 나도 처벌받지만 당신도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준다. 그러니까 네.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어도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각자 내는 걸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좀생이 같다 이래갖고 그렇죠. 서로들 누가 한 번 내면 이제 그렇게 서로들 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더치페이가 일상화돼서 네.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법으로 됐으니까 네. 이게 점차 일상화되면 네. 이런 더치페이도 일상화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접대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 접대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네. 결국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전부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늘어났고 그리고 취미 생활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전에는 뭐 접대하고 술상무다 뭐 이런 일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네. 또 뭐 일이 안 되니까 적어도 그걸 로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점차 없어져서 네. 이제는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네. 이래서 참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은 과도기적이라 네네. 이 과도기적일 때 어떤 잘못된 부분은 계속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네. 이제 정착시켜야 되겠죠. 네. 자, 2016년은 참 이슈적인 사건도 많은 만큼 네. 이제 다가온 2017년은 이걸 풀어야 할 과제도 또 많았겠죠. 그렇죠. 정치 사회적 혼란 가장 큰 것은 역시 탄핵이죠. 네. 이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네. 금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이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또 최근에 조류 독감이 유례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런 뭐 촛불 집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최순실 사태 또 국정농단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침잠돼 있어요. 네. 그리고 투자도 하기 어려워서 대기업들이 투자도 잘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는 네. 새로운 그 어떤 그 개혁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서 네. 정말 새 시대를 맞아서 새 날을 맞아서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